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부부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경우는 결국 어느 한쪽이 상대에게 완전히 지배를 받는 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서로가 상대에게 관심이 전혀 없어서 요구사항이 별로 없는 두 가지 경우일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부싸움은 하되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부싸움에서 절대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부부싸움 절대로 비폭력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싸울 때 과거의 문제를 다 들춰내지를 말고 현재의 문제점만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싸움에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서 부부싸움에서 꼭 승리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네 번째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싸움의 네 번째 원칙은 싸움을 하되 절대로 상대의 인격이나 가문의 특성들을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인격이나 가문의 특성들은 상대방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운명론적으로 그 가문에 태어나서 그런 성격으로 자라온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고 자신 스스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건 나쁘건 간에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론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상대의 인격이나 가문을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면 당장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라면서 아니 너는 왜 늘 그 모양이냐, 외삼촌을 닮았냐 하고 한마디를 해보십시오. 아내가 만일 옆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니 왜 애들이 외삼촌 닮았다고 그래요? 당신 동생들 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고 당장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다 보면 상대방이 못마땅하니까 결국은 그 뿌리부터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그날의 싸움은 그날로 끝내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짓지를 말며 해지기 전에 분을 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오래 끌지를 말고 바로 푸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부가 서로 싸운 다음 바로 풀지를 않고 분을 그대로 품고 자면 몸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에도 아주 좋지 않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고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걸 다 지킬 수 있으면은 그건 싸움이 아니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갈등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싸우기는 싸우되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싸움을 하지 말고 서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진지한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되 이렇게 하면 부부싸움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중간에 쌓이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좋은 청량제가 되고 또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결국 그 마무리를 특히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끝내려고 화해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둘 중에 한 사람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둘이 싸움이 된 것은 서로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싸움이 된 것인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싸움이 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라고 한다면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약자가 늘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 약자는 억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둘이 다 사는 길은 없습니까? 이럴 때에는 지도자인 남자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혹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여자가 자기가 정말 잘한 줄 알고 항상 기고만장해질 텐데 남편이 머리 위로 올라타지 않겠느냐 하고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똑똑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가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싸울 때면 항상 상대의 약점을 명확하게 집어내어서 성경까지 응용해가면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해 하고 윽박질러서 아내의 사과를 늘 받아내곤 했습니다. 그것이 10번, 20번 반복이 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몰려 계속 잘못했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중 최소한도 한두 번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상대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당신은 뭐 항상 잘했어? 남자가 잘해가지고 쫌새같이 따지기나 잘하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사는 내가 바보지 하고 생각을 하며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면은 아내는 항상 잘해봐 이 쫌새 같은 양반아 하고 하면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자로부터 존경심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이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남자가 싸움에는 이겼는데 전쟁에는 진 결과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좀 덜 똑똑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부부싸움이 나면 항상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사과를 했고 그것이 10번 20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내는 그중에 최소한도 한두 번은 자기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항상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정말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장을 배려해서 그렇게 먼저 말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은 역시 스케일이 크구나. 내가 이거 하나 믿고 살지 하면서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싸움에는 졌는데 전쟁에는 이긴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에서는 누가 이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똑똑해서 부부싸움에 항상 이기려고 하는 것 같이 바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에서는 승패에 연연하거나 자존심에 얽매이지 말고 싸움을 잘 마무리해야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부부관계가 더욱 탄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